눈에 띄었던 사업들을 펼쳤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광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을 했는데 목포가 포함됐죠. 이제. 완도군 계획은 이 바이오 연구단지와 신지 명사심리까지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농업 관련해서 공약들이 거의 없어요. 농업 중심의 생각을 좀 탈피했으면.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두 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목포, 한평, 영암, 또 뭐 광양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목포에서 최초 이렇게 지난 월요일 날 발생하고 나서 이분이 그 광주의 그 학원에서 이 영암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뭐 수강을 수업도 하고 하고 밥도 먹고 했다는 얘기 듣고 화요일 날 부랴부랴 전화를 해봤더니 확실히 딱 1차 양성이 먼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 그래도 영암이나 이쪽은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확진자는 없었는데 지역이었죠. 영암은 그렇죠. 그렇고. 지금 군청이 군 단위에는 대부분 청정 지역이었어요. 근데 한평까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 한 7, 8통씩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참 재밌는 게 앞에 군청 뭐 시청 이름만 바뀌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경계선 그 반경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목포에 있는 사람이 신안군 것도 받고 맞아요. 무안에 광주 있는 것도 사람이 받고.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자주 와서 내가 아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걸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예방에 있어서는. 네. 광주 전남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주가 정말 심각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찰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또 방문 판매 이걸 중심으로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광주에서 이제 확진자가 되고 이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람들과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게 계속 전남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위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저기 그 손님들을 맞는 식당이나 업소들도 예년보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굉장히 한산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지인이 그 광주에 일곡동에 살고 있는데 한번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곡동에도 이제 근린생활공원이라고 이제 아파트 단지 맞아요. 근처에 큰 공원이 공원이 광주에 좀 크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은 주말에는 이제 그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와가지고 밤에 산책도 하고 애들이 뭐 운동도 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또 가보니까 엄청 한산한 거예요. 공원에 오는 사람들도 없고 주변에 뭐 카페나 식당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물론 뭐 그쪽 주변에 이렇게 주차도 많이 돼 있었는데 그런 차들도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코로나가 이런 무서운 게 이런 부분이 좀 더 지역 경제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 확산세를 좀 지형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전, 충남, 광주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국토 절반이 코로나19로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이제 언급이 됐지만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리고 이게 또 전파력이 뭐 기존 코로나에 비해서 뭐 6배 이상 강한 뭐 유럽형 뭐 이렇게 뭐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또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은 차 안에 그러니까 승용차 안에 탔던 분들도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은 그런 준칙을 잘 지키면은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주하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방역 체계 관련해서는
그 지자체끼리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을 하고 이걸 알리고 또 그 동선에 함께 있었던 주민들도 빨리 어떻게 보면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철저하게 차단해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말쯤에 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확산세가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세네 곳 오셨다고. 네, 제 지인이 이제 그곳에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이제 목포로 다시 와 보니까 조금 이 소식을 듣기가 늦은 거죠. 안전 문자는 오지만 이게 광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광주에서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보낸 안전 문자가 가는데 목포에 있는 제 지인은 그 문자를 좀 뒤늦게 받았더라고요. 이런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 목포시청에 전화하고 뭐 신안 뭐 이쪽 보건소 쪽 이렇게 전화를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쪽에서도 지자체에서 좀 대응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고생하고 계시지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신속하게 대처하는 네. 방법.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민선 7기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의 과제와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의 성과와 과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남 지역 지자체를 다 둘러보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하니까 눈에 띄었던 사업들을 펼쳤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선 목포부터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거점 도시나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지정 같은 뭐 주목하면 성과가 있었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민선 7기를 시작한 목포시.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목포가 가진 여러 자원이 재조명받는 뜻깊은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마세도시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한 결과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성큼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광 분야의 발전은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같은 굵직한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정말로 우리 목포의 기반 산업들이 다져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김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의 2년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대 전략 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역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100년 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목포시가 내건 3대 전략 산업은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산식품 분야. 남은 임기만큼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소비도시로 전락한 목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위대한 목포시대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전력 투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4군데를 이제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을 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관광 도시를 일단 제외하고 관광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을 했는데 목포가 포함됐죠. 이제 올 1월 달에 이게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이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기반 시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근데 목포시에 뭐 1,000억 원이 뭐 전액 국비가 아니라
절반만 국비고 그 중에서 이제 결국 전남도와 목포시가 또 이제 나눠서 부담하겠죠. 그럼 500억 원 중에서 다시 이제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목포시 예산이 당연히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포시는 목포를 이렇게 바다와 육지와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목포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2024년까지 이 관광 거점 사업을 하고 이제 기반 시설이 마련이 되면은 2025년에는 목포가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인도 한 최소한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좋은 계획인데 사실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 많을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목포시가 이번에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또 영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도시 여건이라든가 뭐 관광 시장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관광 거점 도시 기본 구상을 하고 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 관광 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항공기들이 거의 멈춰 있고 그렇죠. 변수가 많아서. 변수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광 수요를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목포 같은 경우는 낭만 항구, 맛의 도시 이미지를 민선 예. 7기 이렇게 과제로 가져가겠다 예. 이런 얘기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쿠바의 아바나 같은 뭐 아무튼 거리마다 음악이 흐르고 뭐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님부터. 근데 일단 그런 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인위적으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네,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맛의 도시 선포식을 했죠. 맛의 도시 선포식을 하고 이제 목포를 맛의 뭐 수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 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비싸요. 목포가 뭐 이렇게 외부인들이 와서 이제 아무튼 음식은 맛은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영광군 쪽 얘기를 해볼게요. 김준성 영광군수의 직무 수행 평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예, 작년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영광군이 달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영광군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모빌리티 그러니까 소형이죠. 그러니까 그 초소형 전기차라든가 그러니까 1인 내지는 2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전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이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빌리티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영광군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나름대로 수년 전부터 이 전임 군수 때부터 계속 영광의 이제 미래 자동차, 미래 이동 수단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전남도 박준영 지사 있을 때부터 영광의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주로 이렇게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특화시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범지역, 투자 자유지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꿀통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부권 자치단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사업을 펼친 곳이 있다 하면 어떤 것 좀 꼽아보시겠어요? 일단 저는 좀 완도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도가 완도.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의 청정수도 그리고 뭐 수산물, 뭐 전복, 다시마, 미역 그리고 뭐 슬로우시티 이런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그 완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완도 수산물, 지역 수산물 이런 게. 근데 완도가 아무튼 그 최근에 지금 그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이제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문화했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양 치유 산업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양 치유 체험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전남도가 하고 있는 블루 이코노믹하고 그 정책과
완전히 부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완도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지역 특화된 수산물 그리고 지역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 깨끗한 바다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동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해양 바이오 연구 단지가 어디에 들어서냐면 명사십리 아시죠? 네. 완도에 있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옆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설 내년에 이제 착공 완공될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옆에 이제 바이오 연구 단지가 들어서서 완도군 계획은 이 바이오 연구 단지와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이 신지 명사십리까지 연계해 가지고 그 신지를 활용한 이쪽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한 곳만 좀 더 살펴볼게요. 시당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좀 주목할 만한 사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수년 전부터 신안은 이제 해상 풍력 또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동의한 지역의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정 기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학생 10명이 앞으로 20년 동안 받게 될 장학금은 한 명당 매달 23만 원 정도. 마을 주민들에게도 발전 수익의 일부를 연금처럼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업만 배불리는 구조가 아닌 지자체와 주민들도 발전소 지분 30% 이상을 갖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현재 신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3메가와트급 미만의 태양광 발전 규모는 모두 3천여 건. 개발 사업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미 90% 넘게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주민 반발을 줄이고 수익도 낼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대기업 중심 이 구조가 정착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또 많이 서운해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장학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이익 중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주민 주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설을 하면은 기업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주민들이 이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안군 비금면에 비금 주민 협동조합과 그 투자 기업들 그리고 또 한국 수력원자력 뭐 이런 데들이 합쳐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주민 주도형의 어떤 뉴딜 사업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에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를 좀 전망해 보신다면요? 어쨌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청정 자연, 깨끗한 환경. 사실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내세울 게 없는 게 아쉬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돌파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는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이 신재생 에너지 대책에 발 맞춰서 전라남도 지역의 이런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방금 아까 해상 풍력 이런 것들 사업이 좀 이어 나간다면 전남 지역에 조금 더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농업 사회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자본주의화, 네. 이 도시화가 농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쇠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도 각종 선거에서 보면 농업 관련해서 공약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만 고집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뭐 미래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중심의 생각을 좀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남 서부권 민선 7기 지난 2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남 동부권으로 넘어가서 주요 성과와 과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